밤이란 모든 소리가 사라진 뒤에야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법이죠. 그날도 어김없이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창밖엔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아주 오래전 한 여자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소름 끼치는 기억입니다. 2017년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10층 그곳에 혼자 살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깨진 건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번지고 바람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죠. 그런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라 생각했지만 그 느낌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창문에 분명히 누군가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층 그 높이에 창문 밖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불을 켜고 커튼을 꼭 닫은 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그날만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반복됐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자신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밤이 찾아올 때마다 창문에 그 얼굴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창문 유리에 비친 그 얼굴은 마치 물에 젖은 종이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어딘가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처음엔 두려움에 몸을 떨던 그녀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뎌졌습니다. 이건 그냥 내 상상일 뿐이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일부러 창문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그녀가 창문을 바라보지 않아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핸드폰을 들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진을 찍어보려 했던 거죠. 하지만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두운 밤 하늘과 희미한 도시의 불빛만이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녀는 점점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고 밤이 오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층 창문에 얼굴이 보인다는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그녀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아주머니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쪽에서 무언가 긁히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숨을 죽인 채로 그 소리가 멈추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불을 켜고 창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그 얼굴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입꼬리가 올라가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이 오면 그녀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문에 비치는 그 얼굴은 점점 더 또렷해졌고 이제는 낮에도 불을 켜도 커튼을 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얼굴은 핏기가 사라진 채로 말라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점점 고립되어 갔죠. 어느 날 그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불면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내렸고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그 얼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에 취해 흐릿해진 의식 속에서 그 얼굴은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얼굴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상상인지 아니면 진짜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창문을 향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화면 속에 희미하게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 속에서 그 얼굴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핸드폰은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고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고 있어, 항상 보고 있어. 그녀는 미친 듯이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래로 내려가도 그 얼굴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파트 경비실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그녀의 말을 듣고 함께 10층 집으로 올라가 주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창문의 등을 돌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결에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낮고 길게 마치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악몽,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에도 사라지지 않는 그 얼굴. 회사에서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동료들은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도 혼자였고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10층 그녀가 사는 그 라인에서 예전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그 집에 살던 남자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그 집은 한동안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관리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집 밤마다 창문에 무언가가 비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꺼려했죠.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창문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창문에 비친 얼굴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내 자리에 앉아 있어? 그 목소리는 낮고 메마른 듯 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굳은 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은 점점 더 또렷해졌고 이제는 창문 유리 너머가 아니라 마치 방 안 어딘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습니다. 혹시 누군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창문 밖에 발판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10층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과 아득한 도시의 불빛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아닌 그 얼굴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창문에 비친 얼굴과 눈이 마주치고 그 얼굴이 점점 자신과 닮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고 그녀는 창문턱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창문 유리에 비친 얼굴이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창문턱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한 공포가 밀려왔고 뒤를 돌아보면 방 안 어딘가에서 그 얼굴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소리에 맞춰 그녀의 심장도 덜컥거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며 혹시라도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가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일기를 쓰는 동안에도 창문 너머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펜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그 얼굴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그녀와 거의 닿을 듯한 거리. 그 얼굴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익숙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유리 너머의 얼굴도 똑같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유리창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에서 그 얼굴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제 네가 나야? 그 목소리는 이번엔 분명히 그녀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이 굳어버린 듯한 느낌. 그때 방 안의 불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문에 비친 얼굴만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얼굴은 이제 완전히 그녀와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려 계단을 내려가며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그 얼굴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파트 밖으로 나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 얼굴의 기억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친구 집을 전전하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창문만 있으면 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호텔방 친구 집, 심지어 지하철 창문에도 그 얼굴은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더 피폐해졌습니다. 밤이 오면 창문을 등지고 앉아 불을 켜놓은 채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 얼굴은 어둠 속에서 더욱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점점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도 가족도 그녀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예민한 거야, 스트레스 때문이야 라는 말만 돌아왔죠. 어느 날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파트 관리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관리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 집에 살던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밤마다 창문에 누군가가 나타난다고. 결국 그분은 실종됐죠. 경찰도 가족도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창문을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끝을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창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을 때 어김없이 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그 얼굴이 아주 또렷하게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넌 누구야? 창문 너머의 얼굴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야. 그리고 너는 곧 나야?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얼굴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유리창을 뚫고 방 안으로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창문을 등지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회사에도 친구들에게도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녀의 집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출근하는 모습을 본 지 오래라며 수군거렸고 관리실에서는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그녀의 핸드폰과 일기장이 놓여 있었죠. 경찰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처럼. 창문에는 희미하게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자국은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바깥을 향해 손을 뻗은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은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송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 얼굴이 점점 나와 닮아간다. 아니 어쩌면 내가 그 얼굴이 되어가는 건지도 모르겠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내 방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그 얼굴이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그녀의 실종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만 남긴 채 더 이상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은 밤마다 그녀의 방 창문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그 방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소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10층 그 방의 창문에 누군가의 얼굴이 비친다는 이야기. 처음엔 흐릿하게, 그러다 점점 또렷하게. 그 얼굴은 어딘가 슬프고 지쳐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미소를 지을 때면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보고 있어, 항상 보고 있어. 이웃들은 밤마다 커튼을 꼭 닫고 창문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용기를 내어 창문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잠시 혼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10층 그 방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는 장기 공실이라는 딱지가 붙었고 관리실 직원들도 그 방 청소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방의 창문에 불이 켜지는 걸 봤다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분명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인데 자정이 가까워지면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낸 한 남자가 그 방을 다시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소문을 믿지 않았고 저렴한 월세에 혹했습니다. 이삿날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고 그는 이 정도면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흐릿했지만 점점 또렷해지더니 결국 자신의 얼굴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얼굴이 자신에게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불안해졌고 결국 며칠 만에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방은 다시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10층 그 창문에 얼굴이 나타난다는 이야기. 그 얼굴은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미소를 지으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 얼굴이 점점 나와 닮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 방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 창문에 불이 켜지고 어딘가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보고 있어. 항상 보고 있어. 그리고 그 방의 창문은 아직도 매일 자정이 되면 다시 켜진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밤 당신의 창문에도 누군가의 얼굴이 비치고 있지는 않나요?